예, 두 번째 시간으로 3번 항목에 있던 학습 내용 상세 설명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레이아웃 부분인데요. 레이아웃의 종류로서는 리니어 레이아웃, 테이블, 그리드, 렐러티브,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등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레이아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난 학기에 다루지 않은 레이아웃을 학습하자. 그리고 선형구조 레이아웃 이외에, 즉 리니어 레이아웃 이외에 추가적인 레이아웃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UI 구현과 반응형 UI 구현을 위해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레이아웃도 실습을 통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뒤에 프래그먼트와 함께 구현하는 레이아웃 설계 부분도 공부하게 되고요. 프래그먼트는 다섯 번째 학습 항목의 서페이스 뷰와 함께 설명을 진행할 예정인데 앞서 레이아웃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서페이스 뷰에서 카메라를 이용할 좀 약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프래그먼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레이아웃은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꾸준히 연습을 해야만 정확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어댑터 뷰라는 부분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얘는 일종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즉 정의를 내려보면 배열 또는 파일 목록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러한 뷰를 어댑터 뷰라고 합니다. 이런 어댑터 뷰의 구성, 즉 종류를 보시게 되면 리스트 뷰, 그리드 뷰, 스피너,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런 어댑터 뷰에서 데이터를 목록화시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진행하게 될 예 중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찾았다. 아마 주변에 검색된 블루투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목록들을 표시한다라면은 이러한 리스트 뷰를 사용하시면 간략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댑터 뷰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아마도 향후 프로젝트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어댑터 뷰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 목록을 표시하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래그먼트하고 서페이스 뷰입니다. 즉 프래그먼트를 정의를 내리게 되면 스마트 기기별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화면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단위, 아마 화면 기본 단위는 액티비티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거보다 더 작은 화면 구성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태블릿 PC 화면의 분할, 구현, 스마트폰의 화면 해상도별로 화면의 구성을 다르게 하는, 즉 화면이 깨지거나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프래그먼트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즉 타블렛 PC와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를 모두 지원하기 위한 화면 구성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블릿 PC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최근에는 프래그먼트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역시 향후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뷰하고 리스트 뷰를 활용한 앱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프래그먼트로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서페이스 뷰라는 것도 프래그먼트와 같이 활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습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센서입니다. 센서는 안드로이드 기기, 즉 스마트 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존재를 하고 이 센서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 센서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응용할 것인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센서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신다면 자이로스코프 센서, 근접 센서, 조도 센서, 가속도 센서, 주변광 센서, 나침판 등등의 센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센서의 종류를 학습을 하고 센서 데이터의 값, 즉 데이터들을 획득하는 방법, 어떻게 얻어오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앱 프로그래밍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속도, 방향, 조도 센서 앱들을 이용을 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만보계 같은 경우 되게 단순한 그 센서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산해낼 수 있고,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운동 앱 중에서 푸시업을 몇 회 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앱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센서 기술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서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음성 녹음 등등은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장치를 응용하는 기술 역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카메라를 통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그 구성에 카메라 클래스와 카메라 2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클래스를 모두 이용하는 방법, 카메라 2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뷰, 앞에서 설명드린 서페이스 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두 가지를 모두 다 학습해 볼 겁니다. 즉 카메라 클래스하고 카메라 2 클래스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 볼 거고요. 서페이스 뷰 클래스를 이용한 카메라를 구현해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구현하다 보면은 카메라에서 화면의 미리 보기를 구현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미리 보기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실습이 진행될 겁니다. 이러한 응용 예를 든다면 블랙박스를 구현한다든지 CCTV 앱을 만들어낸다든지 등등의 실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들 활용하는 기능이죠. 지도 앱 프로그래밍. 근데 이 지도는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나 다음 API를 이용해서 지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지도를 이용하는 것도 많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API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즉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다른 API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티맵 API를 이용해 보겠다라는 게 제 계획입니다. 티맵 API를 이용해서 지도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자. 그래서 티맵 API하고 지도 위에 마커를 찍는 방법, 그리고 마커의 상세 설명을 다는 방법, 그리고 두 지점 간의 경로를 설정하는 법, 탐색하는 방법 등등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기타 API, 네이버 다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I 사용 방법 및 구현을 통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지도 응용 프로그래밍을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블루투스 부분입니다. 블루투스 장치는 통신을 많이 하죠. 이것 이외에도 NFC 통신 프로그램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와이파이 소켓 프로그래밍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블루투스 통신 프로그래밍을 잘 이해하시면 기타 통신 프로그래밍 역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만 블루투스 응용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겁니다. 즉 두 장치, 안드로이드 장치를 이용해서요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 즉 두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기술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될 구성 요소로서 주변에 블루투스 장치를 탐색하고, 그리고 그 탐색된 목록을 목록화시킬 것이고, 그 연결하고자 하는 장치와 연결을 하고, 연결을 위해서 서버 소켓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서버 소켓에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소켓을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변 블루투스 통신 장치의 탐색,
리스트 뷰를 이용해서, 즉 아까 앞서 설명드린 어댑터 뷰 부분이죠. 거기서 나온 리스트를 이용해서 장치 목록을 표현하고 통신을 위한 소켓을 구현할 겁니다. 즉 연결을 기다리는 서버 소켓과 연결을 시도하는 접속 소켓을 이용해서 두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시도할 것이고요. 이렇게 연결된 블루투스 장치들끼리 통신을 하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채팅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지금 앞서 설명드린 기술들을 쭉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또는 팀별로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앱을 개발하고 그 개발 결과물을 제출을 함으로써 기말고사로 대치하는 그런 성격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학습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고,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지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학습 내용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한다. 내용은 보시면요, 최대 3명까지 팀원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앱 개발 주제를 정하고 해당되는 앱을 구현을 하고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시고 그 구현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팀원이 주제를 선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제가 지정하는 주제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출은 완료한 앱 프로젝트하고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부분, 평가는 기말고사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 프로젝트로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 이번 학기에 진행될 학습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부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